자, 과연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비명계 후보들의 공간은 있는 것일까요? 자, 저희가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3김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입니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의 내전 상태에 이른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양쪽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싸움을 말리는 역할, 뭐 그건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비명계의 공간이 좀 좁아졌다. 이런 분석을 많이들 하시던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또 준비해왔어요. 아까 국민의힘처럼요. 거론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후보군들이 한 10명 정도가 민주당에도 있어요. 근데 과연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여러 후보에 군웅할 거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과연 저기서 겨룰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또 그렇다면 흥행이 안 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각 주자들 정치적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대선이란 게 최종적인 당연히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정치적인 가도에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로 정치인은 사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대선에 당내 경선에 뛰어들 때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어쨌든 이 외연을 좀 확장하고 같이 좀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또 당내 경선에 그런 활력을 넣는 방향으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처럼 정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격하고 결국에는 당을 나가는 모습까지 됐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차차기에도 나에게 또 정치적 공간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자들로서는 아마 이번 험에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선의의 경쟁 쪽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비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명계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와의 당내 경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의 초일회가 있죠. 거기 관계자가 비명계 주자들 간 단일화가 이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희가 세 부분의 목소리를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끊이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예, 강전혜 대변인. 네.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일약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떠오른 분이에요. 그렇죠. 저 담 넘어가시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사진을 찍기도 했었다라는 것들이 회자되고 있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의장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의장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좀 중도적인 모습들을 보였었고 가장 두각을 나타냈었던 것은 계엄 해제 의결을 표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된다고 소리를 지를 때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좀 자제해달라고 예. 하면서 그때 오히려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웠던 것은 이분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할 것인지 200석으로 할 것인지 그때도 뭐 말하자면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회 내에서 다수결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서는 결정을 했으면은 그 이미지가 계속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단독으로 151석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미지가 또 한순간에 사라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영상 중에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오늘 얘기한 거.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있어서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지금 양당 지도자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도가 리더십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의 뭐 대권 주자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쨌든 뭐 생각은 당연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제시키는 이런 모습들, 큰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권을 좀 저는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판넬을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이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됐으니까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한마디씩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적어주실까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국민의힘 쪽 보수 패널들께는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하는 것을 또 진보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형 부대변인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사자성어로 오매불망. 예. 그동안의 오매불망은 이제 윤심만 쫓았잖아요. 그 이제 윤심은 뒤로 하고 이제 민심을 쫓아야 된다. 자나깨나 민심을 해야지 냉정하게 60일 남을 조기 대선에서 잘하기 경쟁을 해서 열심히 해도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매불망 민심,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매불망으로 했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귀어 초심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탄핵 계엄 국면에서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하게 절연해야 보수 재건의 길이 열릴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하고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그나마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예, 우보천리 민주당 향해서 한 얘기는 소거름으로 천천히 맞습니다. 가자. 예, 천리를 간다는 뜻이겠네요. 자, 이번에 이종건 평론가. 네네. 자,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예. 한다면 조고각하라는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내 발밑부터 돌아봐라. 즉, 내 발밑을 돌아보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낮은 자세로 내 일부터, 자기 일부터 챙겨라.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 지난번 단식했을 때 지지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큰절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니, 정치인이 그렇게 군림하는 자세로 있는 것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아버지라는 표현 굉장히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굽혀서 오만하지 않고 내 발밑부터 돌아보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강제되면 10초만 드릴게요. 네, 저는 수신제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제가 가족들의 사법 리스크, 설화 이런 것들 정리해야 치국 평천화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